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26%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64%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시장의 좀 수급을 보면요.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기관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반대였죠. 기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외국인은 매도세로 좀 돌아섰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후장에 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 끌어당긴 이유가 오전에 샀던 물량을 개관들이 팔아 처먹으면서 그거를 외국인이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데 개관이 받아내면서 오늘 시장 하락보다 상승한 종목이 분명히 많은 건 맞는데 시장이 시장 같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를 어거지로 끌어올린 건 맞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을 아침에 뭐 눌러놓고 요 안에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만들어 놓고요. 이 종목 올렸다가 이 종목 좀 밀리면 저 종목 올려놓고 여기 있는 수급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지면 이제 이 수급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대 7의 비중으로 3만 여기다 넣고 나머지 7은 또 다른 종목으로 스텝이 꼬이면 개박살 나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이 차라리 상승은 하지만 개박살 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라리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계시다가 내 종목이 튀어오르면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장 막판에 코스피도 눌렸죠. 뭐 사실 코스피가 누른 이유는 결국에는 또 인버스예요. 인버스가 2530원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밀고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데 안 민다라는 거죠. 왜? 이제 지들 물량 나머지 있는 물량들 털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르는 척 했다가 결국 끌어올렸다라는 거고. 오늘은 중국 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뭐 약간의 훈풍이 불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의아해요. 사실 이런 흐름이 나올 부분이 아닌데 오후장에는 이 코스피는 맞게끔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코스닥이 다르게 나왔다. 아침부터 곡물주를 다 두드려 패버리고 그 수급을 뭐 원전 쪽에 넣었다가 농기구 쪽에 넣었다가 또 뭐 기타 등등의 잡주들 뭐 바닥에서 기어오르는 종목들에 또 넣었다가 막 동서남북으로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실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냐 이대로 끝나기에는 푸틴이 너무 호구 소리를 들을 거라고 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머리가 더 벗겨질 것 같아요 걔는 이대로 끝낸다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의 심각성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다가 어제 미국 시장이 마지막 60분 남겨놓고 급작스럽게 반등을 하는 부분 때문에 오늘의 이런 시장을 연출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우리는 내일까지 시장 연출을 하고 그 다음 목요일 날은 또 5일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일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내일 이 910포인트 위로 안착하느냐 910포인트 안착하면 915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라는 거고요. 915포인트를 당장은 바로 넘기진 못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분명히 윗골이 맞고 밀려야 되는 자리예요. 그럼 내일 요 자리 확인하고 밀릴 거냐 아니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밀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요런 기준으로 갈 거냐 그냥 요런 기준으로 갈 거냐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역시나 900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이 위로 못 올라탔죠. 2690포인트, 2700포인트 위로 안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올라타면서 밀어냈어요. 그럼 내일 2670포인트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위로는 역시나 또 2700포인트 넘기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으로는 2665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랬든 저랬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이 주식은 뭐다? 코스피다. 그럼 코스피 위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뭐 코스닥이 좀 더 잘 가고는 있는데 잘 가고는 있는데 너무 애매하게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가고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너무 달라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야 될 종목이 못 가고 오늘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시장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가만히 있다가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훅 해서 끌어당기든지 아니면 훅 해서 훅 내려가든. 이 종목 찔렀다가 이 종목 올라올만 하면 저 종목 찔러놓고 또 저 종목 찔러놓고 저 종목 찔러놓고 최근에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정말 정신이 없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찔러보는 시장이다. 얘 찔렀다가 쟤 찔렀다가 죽일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려놓고 죽일 듯 하다가 또 다시 또 올려놓고 죽일 듯 하다가 또 다시 또 올려놓고 휴림노붓이 그랬죠. 하루 종일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려놨다가 눌렀다가 올려놨다가 눌렸다가 올려놨다가 눌렀다가 결국에는 시간외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정신없게 만드는 시장이다. 수급이 붙은 놈은 흔들어대고 수급이 없는 놈은 그냥 바닥을 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리딩방과 공부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TLI라는 종목이에요. 기존에 영상도 한번 찍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죠. 8,900원대까지 올라오고 나서 오늘 또 눌렀어요. 최근 반도체 관련 업체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소액주주 연대에서 대주주를 갈아치웠다. 그만큼 회사가 별 볼 일 없는 회사다라는 건 맞아요. 대신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집어치우면서 이제 경영 정상화 혹은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부분이 나타나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를 눌렸다. 결국에는 올라갈 자리에서 더 못 올라가고 버티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터지지를 못하니까 그냥 밑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죠. 8,050원. 이 자리를 이탈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장중에 아무리 많이 밀려도 7,900원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종가상은 8,050원 위로 안착만 하면 다시 한번 9,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7,900원을 종가상 이탈을 한다면 결국엔 얘는 7,500원대까지 한 번 정도는 밀고 가야만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 대신 그 자리까지 밀리면 또 올라올 때 8,200원대가 저항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고요. 글쎄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월봉이 헤드앤숄더의 그림이거든요. 어깨, 머리, 어깨. 요 흐름으로 마무리를 시킬 그림일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연출을 한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의 기준인데요.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예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고 구름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7,300원대만 아까 7,500원 말씀드렸죠.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한 번 정도는 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시장도 밑바닥을 기고 있고 종목도 밑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결국 이 종목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자, 오늘 곡물주들이 다 천 올렸죠. 좀 안타까워요. 수급이 좀 안타깝다.
좀 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서 오늘 그냥 눌러버렸죠. 대주산업도 상한가가 풀리고 고려산업도 갭이 뜨자마자 처미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뭐 모든 종목들이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아, 또 버벅대니.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어찌됐든 단기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부분을 오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100% 나간 거는 아니다 라고 좀 볼 수는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흐름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강하게 눌렀던 자리가 어디? 요 음봉이란 말이에요. 요 안에서 중간값을 잴 수 있는 자리가 5,600원이에요. 근데 오늘 그 5,600원을 이탈을 했죠. 그럼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한 이 중간값의 개념이 5,350원 부근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뭐 5,35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빠르게는 뭐 5,650원 위로는 다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5,900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요 밑에서 움직이는 흐름보다 요 위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거래가 한번, 어제 같은 거래량을 한 번 더 만들어내야만이 뭐한다? 뚫고 올라선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어제 곡물 선물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봉상은 나쁘지 않다. 근데 주봉과 월봉이 좀 애매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뭐 월봉이야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상관은 없는 부분이지만, 주봉의 관점에서는 좀 애매해질 수 있는 자리다. 목요일날은 또 휴장이고, 그러면 금요일과 내일 이틀이 남아있는 자리인데, 웬만하면 여기 5,900원 이로 안착시켜놓고 이번 주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다음 주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종목들 지켜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곡물주들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계속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아직은 버티고 있다. 한계선에서 버티고 있다. 대신 무슨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그 한계선이 깨지는 순간 다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딱 어정쩡하게 갖다 놓은 자리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올라온 흐름을 보면 뭐 배터리,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 것 같아요.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수급을 한번 쏘내면서 단기 상승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한번 상승하고 왔거든요. 그 자리가 22,800원 부근, 음봉 떨어졌던 자리죠. 여기 자리까지 한번 때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리고 나서 현재 이 자리가 이런 관점으로 나오거든요. 즉 얘는 19,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1차적으로 23,300원에서 23,300원을 올라타면 또 한 번 21,500원 부근까지 또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요 자리 위로 올려다 놓고 요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만 좀 만들어내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자리에서 지지는 받으나 요 위로 23,3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횡보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뭐다? 한 번 정도 더
눌렀다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장 사업이라면 이 종목 아직은 나쁘지 않다. 눌리면 좀 모아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다시 한번 칠 거냐 아니면 시간을 좀 벌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닭고기 6개들이 다 밀렸죠.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가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 시가 갭 뜨자마자 쳐맞고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딱 고점 자리에서 시가를 형성하는 바람에 그죠? 분봉상에 보면 딱 여기에요. 몸통 자리. 애매하게 시가를 만들었다는 거. 애초에 올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고 쫙 쳐 미는 그림으로 끝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어요. 어찌됐든 이 위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도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올라올 만큼 올랐으니까 터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하지만 전자냐 후자냐의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은 이 2,100원 이탈하냐 안 하냐의 기준인 거고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얘는 2,050원을 이탈하면 나가리의 흐름으로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요 위에 있는 매물을 한번 먹으러 올라온다. 2,400원대 확인, 2,400원 위로 안착해야만이 다시 한번 2,700원에서 2,800원대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넉넉 잡아서 3,0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정말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 또 한 차례 기존의 매물을 적은 금액으로 밑에서 쳐올리면서 먹는 게 아니라 위에서 손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치는 그림을 만들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에요. 결국에는 곡물 6개 다 같이 갈 거냐 말 거냐의 기준으로 다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유일한 제약바이오 업종이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 거고, 기존 영상에서도 한번 찍었죠. 얘는 바닥이라서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결국에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으로 좀 만들어냈고요. 주봉과 월봉을 보면 위에 저항이 있어요. 뭐가 생겨? 2평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2평을 넘기기 위해서는 최근에 나왔던 이런 거래량이 한 번 더 연출이 돼야만이 타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윗꼬리를 다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럼 밑으로 다시 19,500원 요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또 22,5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분간 이런 흐름의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털고 내려가서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저항을 한 번 더 확인할 거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요렇게 연출될 거냐, 요렇게 연출될 거냐. 가장 좋은 흐름은 위로 올려다 놓고 요렇게 연출되는 게 가장 좋겠죠. 어찌됐든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열어놓고 지켜봐도 된다. 밀리더라도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 거지,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이란 종목이고요. 새 정부 원정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국정 발표. 그런 기대감으로 또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요 저항대에 대한 매물만 확인하고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할 거냐 하지 못할 거냐는 1,500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의 관점인 거고, 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 왜? 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에요. 국책 사업인 거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바꿈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이 종목은 결국엔 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보는 관점은 1,500원, 짧게 보는 관점은 11,000원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 결국에는 수급이 강하게 들여다놓고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이 자리 뚫어놓고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면 뭐 기존의 매물자리겠지만요. 매물자리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한 번 정도 더 위로 올려다 놓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진 나쁘지 않다 라고 본다면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부방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